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매우 아주 덥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오후죠. 오후 시간에 잠깐 밭에 나왔는데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군요. 예, 오늘은 고추밭에서 연구원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맛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고추하면 뭐 탄저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그 탄저병에 대한 것을 저희가 7년 동안을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결과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서두의 연구원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누차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도착을 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질량의 그 에너지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내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는 좀 내공이 많이 차서 그렇게 육신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떤 직원 뭐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하고의 그 명칭이 너무 달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었어요. 나도 한 분야에서 내가 좀 질량이 모자라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연구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밥을 빌어먹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인간의 인간으로서 그런 관계에서 내가 좀 못났으면 또 그 밑에서 일을 해서 좀 배워서 또 질량이 높아지면 또 그만한 자리로 이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종업원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모든 분들을 다 그 분야별로다가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라 이렇게 해서 칭하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연구원 여러분입니다. 각 분야에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탄저에 강한 그 고추 씨앗의 진실에 대한 것을 제가 일부 좀 밝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탄저에 강하다는 그 비싼 씨앗이요. 그런데 왜 해마다 농약을 더 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물론 농약이나 비료를 한 방울 안 쓰고 그대로 연구에 임했고요. 농약을 치면서 뭐 그렇게 하는 연구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기농업에 대한 그 진실을 제가 좀 공개를 합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고추는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었습니다. 아주 떠오르는 품목이었죠. 네, 그 당시에 사용됐던 씨앗은 재래종이 좀 있었고요. 초기에 이제 고추 바람이 불면서 그 개량종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것이 청양고추 재래종, 녹광종, 장수 홍고추 뭐 이런 그 품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수확량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토종 특유의 환경 적응력과 그 병 저항성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품종들도 그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가 한번 들어오면 밭 전체 수확이 불가능해졌고, 그 피해는 1900년대 후반 전국 평균 그 탄저병 발병률이요 30에서 40%까지 기록한 해도 있었어요.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연도별로다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이때는 그 초기 병 저항성 품종이 출시되는데, 이때의 그 품종은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삼한맛 1호, 아시아 탄저 강, 네, 이러한 것이 주를 이뤘고요. 2001년에서 2010년, 불과 한 30년 전이에요. 이때는 다수학 과형 균일 품종이 대세였어요. 다수학을 품종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태양 탄저강, 레드탑 탄저, 네, 이런 품종들이 우리나라를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2011년에서 부터 한 10년 동안 2020년까지요. 5년 전까지죠. 복합 내병성 품종을 광고합니다. 예를 든다면 슈퍼 탄저 플러스, 청탄 F1, 왕 탄저. 네, 이러한 품종들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그 광고 빨르다가 농촌 전 지역에 번져나갔죠. 종자회사는 매년 탄저에 강한 신품종을 내놓았고 씨앗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1990년대는 한 포에 2,000알 들어있어요. 5,000원 했어요. 그러던 씨앗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 포에 2만원, 3만원 정도. 예, 현재는 최고 탄저에 강하고 좋다는 것은 16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저에 강하다던 최신 품종이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예전 씨앗보다 더 빨리 탄저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종자회사의 연구원에게 저는 물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7년 동안 탄저 처리를 안 한 씨앗과 탄저 처리한 씨앗을 3개 회사의 품목을 갖다가 하는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회사에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도 물어봤어요. 어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 지구연구원에게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탄저 처리한 그 씨앗이 탄저 처리하지 않은 씨앗보다 오히려 더 빨리 탄저가 나타나고 비료와 농약을 안 한 상태예요. 네, 그 연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나타나고 또 탄저 처리를 안 한 것은 오히려 탄저병이 안 오는데 탄저 처리를 한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오고 탄저병에 이렇게 약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상대편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탄저에 강하다고 해도 약을 쳐줘야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예, 그 답변을 듣고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근데 말은 탄저에 강하다는 말은 농약 살포가 전제된 강함이었던 겁니다. 야, 그래서 전 놀랐어요. 저는 그 봉지에 있는 거, 그리고 광고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지라시 그 광고를 보게 되면, 탄저는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뭐 편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7년 동안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네, 전혀 아니게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저에 대한 거를 회사별로다가 물론 이제 그 내병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종자 개발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축소이죠. 그 다수학 상품성 탄저 저항성이라는 한전된 그 형질만 강화하면서 재래지용이 지었던 그 폭넓은 병 저항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저에 강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광합적으로다가 포괄적으로다가 그 어떤 것든지 그 이겨내는 그 다양성에서 탄저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탄저병에 더 약한 이러한 씨앗이 지금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치면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을 안 치는 유기농을 하는 무농약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아마 제 얘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걸 막으려니까 고생하셨어요.
예, 둘째는 재배 환경의 변화죠. 같은 품종을 대규모로 그 재배하는 방식이 고온 다습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탄저군 번식의 최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을 그렇게 만드는 데다가 우리가 고추 재배하는 환경이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 데이터를 낸 거를 지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문헌은 저희 데이터하고 농산부에서 그 데이터를 낸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쪽하고 겸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1998년도에 이 재래종은 그 탄저병 발병률이 32%였고요. 2000년대 들으면서 그 초기에는 탄저병이 28%로 좀 떨어지죠. 그런데 내병성에 강하다는 탄저병 최신 품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도서부터면. 그런데 탄저병이 35%로 전국에 35%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가 25년이니까요. 이때 내병성 탄저에 강하다는 내병성의 그 씨앗을 심은 밭에서 무려 37%의 탄저병이 발병됩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세요. 농약 살포를 재래종 32% 발병률이 났을 때는 6번을 농약 살포를 합니다. 탄저에 대한 약을. 그리고 2005년 초기 개량종이 나왔을 때는 탄저균이 좀 떨어졌어요. 28%인데 전국의 발병률이. 이때 농약 살포는 평균 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내병성이 나왔는데 이때는 35%라는 엄청난 탄저병 발병률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농민들이 평균 10회 탄저약을 살포를 합니다. 이랬는데도 35%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22년도 37%에 해당해요. 그런데 농약 살포 횟수는 평균 12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2025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죠. 24년도까지는 거의 탄저 약 살포 횟수가 20회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병성 품종 시대에서도 발병률은 줄지 않고 늘어요. 오히려 농약 사용 횟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탄저 처리를 하지 않은 씨앗에 주목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병과 날씨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이러한 씨앗, 환경 적응력도 높고 토양 미생물과도 공생을 합니다. 이 씨앗들은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재 비용이나 인건비, 그리고 토양과 작물의 건강을 지켜주니까요, 굉장히 앞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저에 강하다는 말, 그 속뜻은 약재를 사용했을 때 강하다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길 바래요. 이제 우리는 그 씨앗 그런 이름보다 그 씨앗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탄저에 강한 고추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온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농사의 시작과 끝은 씨앗입니다. 네, 뭐니 해도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고추가 가늘지요. 가늘고 홀쭉한데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이런 것은 태양에다가 말려도 거의 곰팡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그 내병성에 강하고 신품종이죠. 탄저에 강하다는 그런 품종들은
고추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고 과도 두껍고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아마 연구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기계가 있고 뭐 약을 사용해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뭐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저처럼 유기농이나 또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그 씨앗이나 이런 것을 또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그 밭에 그 토지를 참 잘 만들고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내병성에 강하다는 그 세계 회사의 그 품종 회사들 것은 거의 100% 지금 다 탄저가 왔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품종들만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서 참, 좀 허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발표를 해드리고요. 더 이제 자세한 것은 더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발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씨앗 종류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농사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농사가 지금 이렇습니다. 밭 좀 구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촬영 기술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요 품종은 지금 제가 한 15년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숫자도 많이 달리지만, 병에도 강하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러한 품종이에요. 옥수수가 있어서 쭉 가지를 못하겠네요. 햇볕이 들어오기 참 나오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위에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이를 7월 11일 날 마른 씨앗을 직파를 한 곳이었었죠. 예,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군요. 참고하시고 연구원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이 씨앗 지금 파종해도 그 수확,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어요. 한번 좀 해보세요. 다음에는 오이 이제 곁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군요. 그래서 곁순 자르는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휴, 옆에는 뭐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넝쿨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군요.